안녕하세요. 퍼지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바디 형상 복사를 활용해서 여기 보이는 삼각대를 하향식 설계 방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어셈블리 파일을 생성할게요. 기본 뼈대 모델을 생성해 주세요. 어셈블리 데이텀은 모두 숨기고 뼈대 모델을 열어서 모델링을 시작하게요. 먼저 몸통 부분을 만들 건데요. 대충 보이는 대로 아무렇게나 모델링하고 나중에 치수 등을 수정해 주시면 돼요. 몸통 부분이 위, 아래 두 부품으로 나뉘어 있네요. 저도 바디를 추가해서 위, 아래 형상을 구분해 줄게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모델링해 주시면 돼요. 다른 부품으로 만들고 싶은 형상은 바디 추가를 해서 만들고, 기존 부품의 형상을 추가하고 싶다면 해당 바디를 활성화해서 모델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전체 형상의 대략적인 모델링이 완성됐네요. 이제 부품을 생성해서 뼈대 모델의 위치에 배치할게요. 이제 각각의 부품을 활성화해서 해당 부품의 상세 모델링에 필요한 참조들을 형상 복사로 가져올게요. 삼각대 다리를 모델링하려면 뼈대 모델의 다리 형상과 축을 가져와야겠죠?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부품도 바디와 참조용 데이텀을 형상 복사로 복사해주면 돼요. 복사가 끝났다면 뼈대 모델을 숨기고 부품들만 표시해주세요. 이제 부품들의 상세 모델링을 진행할 건데요. 다리 부품부터 활성화하고 모델링을 해볼게요. 바디를 형상 복사했기 때문에 모델의 바디가 두 개일 거예요. 쓰지 않는 바디는 삭제해주세요. 몸통 부품을 모델링할게요. 몸통 부분을 모델링하려면 다리 부품 형상도 필요한데요. 이때 화면에 보이는 다리 부품을 참조하면 안 돼요. 모든 부품은 서로를 참조하지 않고 뼈대 모델만 참조한다고 말했죠? 그러니 다리 부품을 형상 복사하지 말고 뼈대 모델에서 다리 부품과 연관된 바디를 형상 복사해야 돼요. 자, 이렇게 참조가 필요할 때마다 뼈대 모델에서 참조 항목을 선택하는 건 불편하죠? 뼈대 모델의 게시 형상 탭에서 자주 참조하는 형상이나 데이텀을 미리 묶어 놓을 수 있어요. 다리 부품과 다리의 축들을 게시 형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모델 트리의 바닥글에 게시 형상이 생성됐죠? 이제 형상 복사를 할 때 해당 게시 형상을 불러오면 굳이 뼈대 모델에서 일일이 대상을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자주 복사할 형상들은 게시 형상으로 만들어두는 게 좋겠죠? 다리 형상도 복사 형상으로 가져왔으니 다시 상세 모델링을 해볼까요? 구분을 위해 복사해온 바디의 이름을 바꾸고 시작할게요. 그런데 잠깐! 부품에서 바디로 존재한다는 건 부피와 질량을 가진 솔리드로 인식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참조용으로 형상 복사를 한 건데 질량 계산에 복사 형상이 포함되고 있어요. 이래서 실제로 부품이 될 형상이 아닌 참조용 형상은 바디를 형상 복사해 오면 안 돼요. 뼈대 모델을 열고 다리 게시 형상을 편집해 볼게요.
기존의 바디를 삭제하고 서피스 탭을 클릭한 후 다리의 바디를 클릭하면 이렇게 해당 바디의 외곽 서피스를 한 번에 가져올 수 있어요. 서피스이기 때문에 부피라는 개념이 없어요. 또한 외관 서피스를 모두 따왔기 때문에 모델링 참조용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이어서 상세 모델링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 잠조용 스케치를 하나 만들 건데요. 몸체 상부에도 같은 스케치를 사용할 예정이라서 뼈대 모델의 스케치를 할게요. 이렇게 2개 이상의 부품이 스케치를 공유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뼈대 모델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선이 여러 가닥일 때 선을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우클릭을 누르다 보면 의도 체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선을 형상 복사해서 나머지 모델링을 진행할게요. 보시는 대로 형상 복사를 참조해서 모델링을 하면 해당 피처들이 뼈대 모델과 연관되겠죠? 뼈대 모델에 연동시킬 피처와 독립시킬 피처를 잘 파악해서 모델링할 때 신경 써 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 형상 복사해온 스케치를 활용하는 순간이네요. 의도 체인 선택으로 쉽게 전체 선을 선택해서 투영할 수 있죠? 이번에는 몸체 상부를 모델링 할 건데요. 몸체 상부도 하부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참조 형상이 필요해요. 이번에는 부품 내에서 형상 복사를 클릭할게요. 참조 유형을 외부로 설정하면 참조 모델을 외부 파일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스켈레톤 파일을 열지 않아도 스켈레톤 파일을 불러와 게시 형상 등을 형상 복사할 수 있어요. 자, 각 부품들의 세부 모델링이 모두 끝났어요. 아직 미완성된 것 같죠? 다리 부품이 3개 필요하니 패턴을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다리를 가장 먼저 만들어서 참조할 대상이 없네요. 지금 조립된 부품들은 배치조차도 뼈대 모델만을 참조하고 있죠? 그래서 각 부품들의 순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요. 다리 부품을 맨 밑으로 내리고 패턴을 완료했어요. 이제 샤프트를 조립할 건데요. 볼트나 사프트 같은 기성품들은 굳이 뼈대 모델을 참조해서 다시 그릴 이유가 없겠죠? 탑다운 설계라고 해서 모든 형상과 부품을 하향식으로 만들어낼 필요는 없어요. 상향식과 하향식 2가지 방법을 적당히 응용해서 모델링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짜잔! 완성됐어요. 바디를 뼈대 모델로 활용하는 방식이 조금은 이해가 되셨죠? 뼈대 모델에서 몇 가지 치수들을 바꿔볼게요. 이제 모델링에서 재생성을 해볼까요? 어떤가요? 전체 형상이 간단하게 수정됐죠? 제품의 외곽을 뼈대 모델로 활용하면 외곽의 컨트롤이 가능하고 반대로 국소적으로 뼈대 모델을 배치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앞으로 더 다양한 뼈대 모델 활용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